모든 생명의 주기는 계절 변화와 일치한다. 무기력한 피로감 이런 것들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매운맛은 말 그대로 발산의 맛. 수박하고 마늘을 끓여서 만드는 수박 마늘 간. 충주에서 모자의 약국과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 습하고 푹푹 찌는 여름철 건강, 이것만 알면 걱정 없다,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초복, 중복, 말복해서 아주 1년 중에 가장 더운 이 시기에 우리가 건강을 잘 이렇게 지키면, 다시 이야기하면 건강한 여름을 지내야 겨울에 질병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겨울에 우리가 그 추운 날씨에 적응을 잘해서 겨울 건강을 지켜내면 또 여름철에 또 이런 잔병 치레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여름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속에서 여름철에 그 힘든 이런 더위를 이겨내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모든 생명의 주기는 계절 변화와 일치한다. 좀 어렵죠.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같이 연동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대로의 모습, 또 겨울은 겨울대로의 모습,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이 모든 생명체는 그 계절을 적응하고 또 그것을 이제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계절 변화와 일치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보완해 보면, 제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그 몽고 지역을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약들을 다 많이 준비해 갖고 갔는데 주로 그 외과 약,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근육통이 생기고 하는 외과 약은 모자리고, 그다음에 내과 소화가 안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뭐 설사가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하는 이런 약들은 거진 남아서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제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갔는데, 그 몽고에 갈 때의 그 상황을 경험 삼아 요번에는 이제 외과약을 많이 갖고 나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요번엔 거기를 갔더니 외과약은 거진 사용이 안 되고 전부 유장약만,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만 주로 만나다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러한 말과 같이 그 몽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과 같은 계절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 그러다 나니까는 바깥에 이 피부라든가 이 바깥쪽의 온도가 비교적 이제 냉하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근육 질환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바깥에 날씨가 추운 그걸로 해서 혈액이 전부 내부 유장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은 굉장히 아주 강하다. 그래서 막 그냥 생고기도 막 먹고 막 그냥 찬 음식을 먹고 막 이래 해도 몽고 지역이라든가 저쪽 시베리아 이 북쪽에 사는 분들은 위장에 그렇게 큰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데 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기 필리핀 정도쯤 가게 되면 위장 기능이 매우 약하죠. 왜냐하면 바깥에 날씨가 더우니까 혈액이 전부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깥쪽은 뜨겁고 이제 따뜻하고 이제 이렇지만 혈액이 전부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속이 이제 텅 빈 거죠. 그래서 속이 냉하니까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기름이 잘 흐르는 이런 밥을 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가보면 그런 밥을 먹지는 못하고 이제 바람이만 불어도 훌훌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지방분이 적은 그런 안암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우리가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컨디션이 바뀐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바깥은 뜨겁고 속이 냉한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가장 취약한 것은 소화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점차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바깥에 있는 혈액이 점차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 쪽에 혈액이 몰려들면서 식욕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위장 기능은 보완이 되는 반면에 피부 쪽에는 건조하고 냉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을 갖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 안에 있던 혈액이 바깥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무에 싹이 오르고 물이 올라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혈액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와 같이 위장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취약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여름철에 위장은 냉하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속을 항상 따뜻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여름철 건강의 기본을 삼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열치열 여름철에 이 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위장관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강 이론을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로 이야기하자면 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이 되면은 차츰 이제 그렇다고 열이 아래로 막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걸 원래가 좋아하기 때문에 열이 상체 쪽에 차지하고 있어도 여름철처럼 이렇게 강한 열이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아래쪽에는 그냥 냉기가 있고 이런 것이 보통 겨울철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은 속은 차갑고 상체가 뜨거운 계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름철은 속은 차갑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은 속을 따뜻하게 만들고 상체는 뜨거운 계절이니까 상체의 열을 아래로 끄집어 내리고 이게 우리가 이 여름철에 지켜야 될 건강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특히 음식의 맛에 따라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주 지혜롭게 이 여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름철에 우리가 이 먹는 맛 중에 단, 짠, 신, 쓴 해서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뭐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단맛, 이 단맛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여름철에 그 아주 지쳐 있는 어떤 그 피로감, 무기력한 피로감 이런 것들에게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맛은 달콤한 맛입니다. 그리고 위장의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달콤한 맛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이라든가 가지, 토마토, 수박, 뭐 심지어는 설탕물, 꿀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데 매우 좋은 그러한 맛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강 같은 것들을 무, 대파, 생강 이렇게 끓여서 이것을 그냥 차처럼 드셔도 되고 또는 여기다가 꿀을 집어넣어서 이 아주 더 맛있게 달콤한 맛을 더 강조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피로를 없애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드는 맛이다. 근데 이에 비해서 새콤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초로 대별되는 이제 이 식초 아주 신맛이죠. 이 새콤한 맛은 여름철 건강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느냐? 아주 식초는 여름철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맛이고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맛은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입에 침을 잘 나오게 만들고 유액이 잘 나오게 만들어서
소화 기능을 돕죠. 이제 그래서 여름철에 식욕이 없고 이랬을 때 아주 신맛을 활용한 식욕 증진은 매우 좋은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여름철은 아주 그냥 온갖 이 세균들이 무덥고 그다음에 습도가 높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러한 세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막 활개를 치죠. 이럴 때 그 세균을 없애는 그런 살균 작용이 바로 식초의 아주 매우 뛰어난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음식에는 좀 식초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무침이라든가 식초를 활용한 냉국, 또 식초를 활용한 하나의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된다. 이렇게 봤을 때 식초, 레몬즙, 오미자, 청에다가 여기다가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뭐 이런 거, 매실청에다가 섞는 거 이런 것들은 여름철 건강과 피로에 아주 매우 좋은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짭조름, 그러니까 짠맛이죠. 여름철은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수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전해질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우리 가끔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일사병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적절하게 수분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뉴스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럴 때 여름철을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몸 안에 체액을 관리하는 가장 핵심은 또 짠맛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적절하게 이제 그 짠맛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드시던 미역냉국, 오이나 가지를 활용한 냉국, 여기다 간장물 풀어서 이제 이렇게 먹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죠. 호박, 애호박이죠. 애호박에다 새우젓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여름철에 정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지혜로운 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김치. 그리고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소금이라든가 이것을 갖고 다니시면서 적절하게 항상 전해질 관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콤한 맛, 매운맛은 어떤 거냐? 이제 매운맛은 말 그대로 발산의 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슴에 화가 들어있고 뜨거운 기운이 들어있을 때 이걸 땀으로 확 발산을 시켜서 더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열치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여름철에는 주로 이 매운 칼국수를 이렇게 고추장으로 끓인 칼국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냉면, 차가운 김치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먹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여름철에 뜨거운 그 칼국수를 툇마루에 앉아서 그냥 막 땀을 막 흘려가면서 먹고 나서 조금 있다 나면 그 온몸으로 이렇게 오는 그 바람의 그 아주 시원함,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열치열, 대단히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운맛은 우리 몸의 식욕도 도와주고 우리 몸에 이 정체되어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의 예로는 부추김치, 그다음에 조금 매운 듯 비볐는 비빔국수, 매운탕, 매운 콩나물, 생선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음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 쓴맛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음식으로는 잘 활용은 안 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종류의 쓴맛은 여름철 이 화라고 그러죠. 가슴이 답답한 번잡스러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이 화가 정체돼 있을 때 이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작용이 쓴맛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추, 오이, 케일, 뭐 등 이제 각종 쌈채수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쓰지는 않지만은 한약 건제상에 가면 아주 정말 쓴 약재 중에 황련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름철 더위를 다스리는데 매우 훌륭한 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철 보양식 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이 앞에서 공부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데 대표적인 과일이죠. 수박. 그래서 수박 많이 먹고 또는 수박하고 마늘을 끓여서 만드는 수박 마늘탕. 그다음에 이 더운 기운을 아래로 끄집어내리는 여름철 음식의 대표 요리죠. 감자 요리. 그다음에 생감자 우린물에다 레몬즙이라든가 이걸 넣고 죽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해질 균형 잡기. 오이 끓인 물, 오이 꼭지까지 끓이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여름철 화를 다스리는데 매우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되고요. 오미자청 신맛이죠. 여기다 또 식초를 넣어서 여름철 피로 물질을 없앤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삼계탕, 추어탕. 그다음에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강에다가 소화를 도와주는 무말랭이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간장을 살짝 섞었는 그래서 여름철 균형을 맞아주는 이런 음식 종류 등등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추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맛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잘 공부하셔서 또 실제 또 경험도 해보셔서 건강한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